다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가 섞인 어떤 남성이 신고를 했는데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라면 이거 무지하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이 사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예, 이번 주 미제 사건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하게 됩니다. 네. 미제 사건은 맨날 말씀드리지만 할 때마다 그냥 불편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예,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일단은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피해자한테 미안하고 첫 번째가 그거고 네. 뭐 피해자 속에는 이제 뭐 유가족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 수사 초창기에 조금 좀 기본적인 것만 좀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해줬으면 훨씬 편하게 풀리지 않았을까. 아쉬워. 뒷맛이 좀 씁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네. 그런 이 미제 사건 하면 항상 이제 그런 게. 오늘 제가 구해온 거는 네. 구이동 고등학생 피살 사건이에요. 네. 이건 2005년도에 발생했는데 2005년 9월 7일이에요. 2005년 9월 7일 23시 50분경이니까 밤 11시 자정, 50분경이에요. 예.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인택 군이 뭐 이름 다 나왔어요. 맞아요. 예. 88년생입니다. 네, 네. 한인택 군이 피살당한 사건이에요. 이 부모가 이거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다 키웠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피살을 당한 그런 사건인데 이 당일날 왜 그러면 얘가 그 시기 밤 11시 12시 다 돼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집이 또 경기도거든요. 아 근데 서울에 경기도에서 서울에 이제 학교 유학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댕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얘가 왜 있었을까 싶으니까 네. 그 확인을 해보니까 한 군이 학원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놀았어요. 아 그래서 좀 늦게까지요. 바로 안 가고. 네네. 그래서 한참 놀다 보니까 이놈이 이거 게임 같은 거 하고 PC방 가 있다 보면 정신 못 차린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시간 가는 줄 뜨고 하고 몰라요. 보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너무 늦은 거야. 잘못하면 막차 못하게 생겼거든. 네.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후닥닥 나와가지고 버스를 이제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이제 전화했단 말이에요. 늦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했겠지. 네. 당연히 엄마 이제 좀 늦었어요. 지금 갈 거예요. 이제 했겠지. 네, 그러니까 네.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통화할 때 늦었다고는 했지만 뭐 특별하게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하고 학원만 이제 그 서울에 있고 서울이고. 경기도가 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집에 얘는 귀가하려면 마을 버스를 타고 가서 광역 버스를 타고 탈 수 있는 이제 마을 버스를 타고 가서 맞아요. 광역 버스 탈 수 있는 그 정류장으로. 강변역 네.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너무 늦게까지 놀았지 뭐야. 네네. 근데 이제 그날은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네.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버스가 제때 안 왔어요. 마을 버스가요. 네. 일단 강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지 거기서 광역 버스 타고 지금 경기도로 가는데 버스가 제때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버스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광역 버스 못 버스도, 타겠다. 예. 나 그냥 강변역까지 걸어갈게. 냅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 강변역까지 걸어간다. 그리고 갔던 거예요. 그 구이동에서 또 강변역이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많이 멀진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마을 버스 기다리다가는 잘못하면 광역 버스 놓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부지런히 간 것 예. 같아. 그랬던 이제 그 한군, 그러니까 친구는 이제 헤어지고 나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헤어졌던 한군으로 보이는 학생이 인근 대로변에서 두 명의 남성한테 쫓기는 장면을 그 인근에 있는 주유소요원이 보게 돼요. 목격자네요, 그러니까. 네, 목격자가.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살인 사건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그 경찰이 탐문 과정에서 찾은 거죠. 네.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 주유소 종업원 아르바이트생이래요. 유은 네. 씨가. 네. 근데 이분이 그 대로변에서 두 명의 남성한테 학생으로 보이는 한 사람, 네. 한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걔가 또 막 도망가고 두 놈이 막 쫓아가고 예. 그게 보였고 그게 23시 50분경 거의 뭐 그러니까 엄마 전화하고 뭐 막 헤어지고 비슷하네요. 그때 예.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수사할 때 경찰한테 이제 그 주유소 윤 씨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본 게 예. 아무래도 그 학생 같아요. 한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상착의도 이제 경찰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비슷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네요. 한 명 남자가 도망가고 두 명 남자가 쫓아가는 장면을 이제 봤다라고 이제 네,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이 도망가는 한 명 남자가 한 군인 것 한군일 같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 쫓아갔던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가더니 예. 잠시 후에 다시 또 와서 돌아왔대요? 남자들은 갔다는 거야. 그러고 그 쫓기던 한군은 그 이유는 못 봤다 이 모르겠다.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시신으로 발견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즉 말하면.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건이 이제 이 경찰이 개입하게 된 거는 네. 자정이 다 돼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다 될 무렵이죠. 네. 관할경찰서 112에 신음소리가 섞인 예. 다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가 섞인 어떤 남성이 신고를 했는데 음성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정확한 그 발음도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정확한 위치 어디도 이 말할 수는 없는데 막 신고해서 막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만 내고 뭔 모르고 일인지 나는데, 뭐 누군지 이렇게 모르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발신지 추적을 해가지고 예. 그 발신지 인근으로 출동을 해요. 경찰이 112가. 네네네. 근데 거기서 아무도 발견을 못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인근에 한 100m 지점에 치안센터가 있긴 한데 그건 네. 저 오후 6시 이후에는 근무 안 하는 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그렇게 그냥 경찰은 끝난 거야. 예. 112가 들어와서 나름대로는 발신지 추적해갖고 그 인간 가보고. 가서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해한 거야. 네. 종친 거야. 끝났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01시경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요. 네. 그 신고를 한 사람들은 그 PC방에서 나와서 이제 귀가 중이던 대학생들이에요. 네네. 대학생들이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다시 합니다. 경찰에. 그러니까 경찰이 재차 출동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출동해서 발견한 게 사망한 한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군이 1차 신음소리 막 했을 때 그때 경찰이 나가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더 좀 광역하게 찾았으면. 넓게 찾았으면 혹시 생존했을까? 그러게요. 뭐 이런 네.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뭐 그거 또 경찰한테 그걸 못했다고 말하기는 또 애매해요. 아니, 왜냐면 일단 신고 전화로 이게 다급한 상황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리였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망한 한군을 발견하니 경찰 난리 났죠. 그렇죠. 그 주변을 이제 일제히 수색하는 거죠. 그 일제히 수색해서 수색을 해서 현장에서 한 90m 정도 떨어진 그 장소에서 네. 땅바닥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을 발견합니다. 그럼 도구까지 다. 예, 도구까지 이제 네. 찾은 거예요. 이 한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해 상태를 보니까 복부를 깊이 한번 찔려요. 깊이. 딱 한 번. 딱 한 방 깊이 네. 찔린 상태로 이 들어가면서 대동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죠. 직접 복부 사인이 안쪽은 예. 동맥이 지나죠. 한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요. 네. 마지막 통화 기록이 112였어요. 그럼 아까 그 신음소리가 그 신호가 맞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직접 사인이 되는 복부 쪽에 깊이 찔려서 대동맥 파열된 거 이외에도 네. 무릎 주변에 배인 상처가 있었지만 이거는 뭐 그 직접 사인했던 해당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상태를 볼 때 격투 흔적 같은 건 안 보였대요. 그래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급습해서 급습. 일에 푹 찔른 거예요. 급습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해된 거로 보여져요. 네. 이 상당히 그 깊은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네. 복부 같은 데는 이렇게 찌르잖아요. 네. 복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푹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찔기죠, 살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힘을 줘갖고 푹 찔렀다는 얘기는 살해 의지가 굉장히 공고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푹 찌른 거예요. 네. 그냥 한번 푹 찌르는 거하고요. 푹 찌른 상태에서 누른 거하고는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게 다르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살해 의지가 좀 공고하다. 깊이 푹 그 힘을 줘서 찔러 넣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다만 복부를 찔렀다는 부분에서는요. 좀 특이해요. 약간의 어떤 다른 힌트를 좀 얻을 수는 있어요. 저 깊이 찔러가지고 푹 넣었다는 걸로 살해 의지가 공고하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네. 보다 더 살해 의지가 공고하려면 복부보다는 목이에요. 소. 예. 목이나 심장이에요. 예.
여기를 진짜 죽이려고 맘먹으면 거기를 찌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려는 의지는 있었어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 그렇게 보일 수 있네요. 예. 그죠? 예. 살해할 의향은 있어 분명히. 예. 그냥 그러나 푹 찌른 게 아니군요. 익숙한 놈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단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복부 자창은 이제 칼을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에 뽑아내잖아요. 빼면서. 그러면 나오면서 자창 배인 상처가 또 생겨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장이 출혈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장이 돌출되기도 해요. 그렇네요. 이게 깊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넣을 때뿐만 아니고 뺄 때도 배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복부 같은 데가 또 이제 요거 또 이런 경우는 우리 뭐 유성호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이 설명이 좀 참 좋을 것 같은데 푹 찔렀다가 네. 순간적으로 쫙 뽑아버리면 순식간에 딱 이렇게 오므리는 경향을 보여요. 아, 이 신체 자체가요. 예, 그래서 예, 예. 길게 가루로 해가지고 장이 쏟아져 나온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네네. 찔렀다가 싹 빼면 순식간에 오므라져요. 장이 네. 오므라들어가지고 네. 밖으로 출혈이 안 되고 내부에서 출혈이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교수님. 피가 많지 않은데 사망을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부검을 보면 안쪽에 다 피가 꽉 차는 예. 경우 그런 경우도 그거는 장이 순식간에 오므려주는 이 배 네. 부위가 이렇게 그런 그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형사들이 요거 관련돼서는 교육 네. 받아요. 네. 그 장 돌출 현상도 있고 네. 오므리면서 안쪽에서 내부 출혈이 출혈.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교육도 받습니다. 이거는 살인 사건이 뻥 터진 거니까 수사본부가 40명 만들어 갖고 수사본부 만들었어요. 거기다 또 미성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 난리 난 거지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수사에 착수해 가지고 주변을 이제 경찰이 탐문을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윤 씨가 봤다는 주유소 아르바이트하던 윤 씨가 봤다는 쫓던 네네. 두 명이 있었네요, 인상 차이가 진짜. 있잖아요. 예, 예. 시간대도 거의 비슷하고 그 장소고 네. 쫓기는 아이도 한군 같이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쫓던 아이들 두 사람의 인상 차기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경찰이 이제 뒤쫓은 자 두 명을 예. 찾아요. 누구예요? 두 명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발생 5일인데 5일 만에 네. A군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A군은 중학교 동창. 한군이랑 중학교 예. 동창이면서 한군하고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네네. B군도 그렇고 A군, B군 두 사람. 네네. 그러면 결국 친구들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가해자도 미성년자 아이들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웃기는 거는 경찰이 그 신음소리 내면서 뭐 살려주세요 뭐 아까, 누가 예.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냥 듣기에는 절대 잘안 그 확인이 들리죠. 안 되는데 경찰이 저 형사들까지 동원해 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대요. 그 음성을요. 112 예. 그 신고할 때 남긴 음성을. 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다 보니까 A군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 속에서. 네. 그러니까 A군의 음성이 있었고 그 A군을 그러면 저 학교에 가가지고 조사를 쓱 했더니 이 죽은 한군하고 얼마 전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야. 어허. 네. 그러니까 동기는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A군의 그 이름이 나왔으니까 녹음 속에 그 A군을 추궁해서 B군까지 나올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검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은 그런 거지. 녹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A군의 이름이 나와서 A군이 다니는 학교로 가가지고 예. 걔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 다툼이 한군하고 있었다. 요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살인을 하려는 의지는 보였지만 익숙하지는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복부 자창이요. 그거 봐서는 고교생들에 의한 어떤 살인일 가능성도 있더라.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이렇게 본 거죠. 네. 경찰은 그래가지고 얘들 A군, B군을 잡아다가 이제 조사를 해요. 그렇네요. 원한이 있으면서도 미숙한. 그러니까 딱 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딱 또 맞는 녹음 거네요. 속에 A군의 이름이 이름까지. 나왔고. 예. 근데 이제 그 A군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네. 자, 잡아와서 두 명이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애들이 예. 9월 12일 날. 예. 9월 아까 이 사건이 발생한 건 9월 7일이죠. 네네. 5일 뒤에 네. 9월 12일 날 두 명이 모두 이 범행을 했다 우리 둘이서. 이유는 네. 한군한테 학폭을 당해서 앙심을 품고
한군한테 그 맞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둘이서 범행을 모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자백을 해요. 네. 그러면 너네 그 칼 범행 도구라든지 이런 거 다 찾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청계천 근처에서 구입한 칼이었다. 네. 그 감정이 좋지 않던 한군에게 들이대고 원래는 겁만 주려고 그랬다. 들이대고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한군이 덤벼드는 바람에 얼떨결에 칼로 찌르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실수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얼떨결에 이렇게 찌르는 건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은 좀 짬밥이 있는 형사들 같으면 캐치를 했을 수 있는 캐치합니다, 부분인데. 지금 얘들이 얘기하는 걸로 감정이 안 좋아서 겁만 주려고 그랬는데 얘가 댐비길래 얼떨결에 쿡 찔렀어요. 이거는요 절대로 지금 한군이 난 복부에 난 상처처럼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얘들 진술은 안 사실 맞는 신빙성이 건데. 없어요. 예. 저라면 이거 무지하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얼떨결에 찔렀으면 그렇게 깊은 그 복부 자창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과학수사도 진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네요. 예. 하여튼 얼떨결에 칼로 얘들 자백 내용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고 또 A군이 직접 찌른 거고 이제 B군은 뒤쫓아 갔었다는 거야. 예, 예. 한군이 도망가고 A군이 먼저 칼 들고 쫓아가고 B군이 뒤 따라갔다. 근데 여기서 반항하는 바람에 찌르고 되돌아 나오니까 얘 오다가 너 빨리 도망가라 같이 도망갔다는 거야. 그러면 뭐 B군은 같이는 있었는데 막 뭐 같이 쫓기는 했는데 개입은 안 했다. 네네. 그 B군도 직접 또 A군을 지목하고 지는 완전히 쏙 빠졌고요. 이를테면 예, 이제 이렇게 된 네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두 사람의 자백으로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를 해요, 애들 둘을.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다 잘 갔어요. 네. 경찰은 끝났다고 봤겠죠.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A군하고 B군이 범행 딱 부인합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죠. 자, 네. 그때 A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A군이 경찰이 조사 중에 책상을 막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면서 나를 겁을 줬고 엎드려 퍼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네 부모를 추가로 너 이 시키 관리 제대로 못하는 네 부모 데려다 네 부모도 구속할 거야. 겁박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해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자백했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막 경찰이 이렇게 나한테 꼬드겼다. 야 올림픽 한 4-5번만 시청하면 나와. 뭐 이렇게 꼬드겼다. 예. 이렇게 A군은 그러면서 범행 부인했어요. 네. B군 같은 경우는 A군이 했다고 쫓아가고 칼 들고 간 거 예. 제가 했어요. 그러고 바로 풀려났어요. 얘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주유소 아르바이트 했던 그 윤 씨가 봤잖아요. 목격자가 봤잖아요. 예. 윤 씨를 데려다 놓고 이제 쟤들이 그때 네가 본 사람들 2명 쫓아가던 애들 둘이 만나 네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답답하더라고. 맞아요. 이 사건이 자, 그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섞여 있으면 걔네 또래를 한 67명을 쭉 깔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반드시. A, B, C, D에서 여기에는 A군 저쪽에 B군 놓고 예. 섞어 놓고 라이너실이라고 그러죠. 라이너실. 예. 이쪽에서는 저 안쪽이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내가 안 보이는 라이너실이 있어요. 원웨이 미러실. 예. 응.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지적을 해야 돼요. 자, 그때 한군을 쫓아가던 저 7명 아니면 10명도 좋아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네. 저 중에서 누가 딱 찝어 쫓아간 사람을 이렇게 해야지 맞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안 하면 증거로서 인정도 안 해줘요. 맞습니다. 그런데 2명만 여기 딱 세워놨어. 2명 A, 세워놓고 B군? A, B 세워놓고 쟤들 맞죠? 그렇게 하면 윤 씨한테 쟤들 맞지 물어본 거야. 이거는 아예 수사의 아주 기초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2명만 세워놓고 쟤들 맞지? 하는 방식으로 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더니 네. 그 윤 씨가 맞다고 저 애들 둘 맞아요 하더니 그 처음에 경찰 진술에서는 무슨 신발 신었었어요 또 뭐 그 쫓아가던 애들이 뭐 이런 네. 진술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신발은 미처 못 봤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얘들 둘 맞아요 하는 거 그 대지를 한번 하더니 예. 어떻게 된 게 윤 씨가 갑자기 기억력이 최상승을 해. A군이 신고 있던 신발까지도 기억을 해. 그리고 애들의 얼굴까지도 아주 또렷이 진술을 해. 맞아요. 저렇게 눈썹이 진하고 코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 봤기 때문에.
개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야, 그러니까 A가 맞다고 생각한 거 이게 그러니까 막 맞다고 얘기를 한 거 이게. 이게 범인 식별 절차, 그러니까 라인업을 잘 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맞아요. 목격자의 기억이 우리 인간의 기억이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 요소들에 굉장히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나 암시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성인 목격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완전히 틀린 방법인 거죠. 기초 수사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부에 찔린 상처는 얼떨결에 찔린 상처가 될 수가 없고요. 네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목격자가 있어도 섞어서 해놓고 찝어내야죠.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서 등 인정도 못 받아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빙성, 법정에서 신빙성을 부여받는데 이 대질조사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저 실수한 거고. 하여튼 네. 그거 그 윤 씨 말은 철석같이 믿고 경찰은 기소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경찰이 그랬잖아요. 자세히 그 녹화돼 있는 녹음돼 있는 112 그 신고 내용 네네네. 들어보니까 A군의 이름이 나오더라. 그래서 A군을 찾아가서 학교에서 찾았고 네네. B군도 찾았고 주변 학생들한테 한 군한테 A군하고 B군이 학폭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감정이 있어서 그랬다. 네네. 이렇게 살해 동기를 찾았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A군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그러게요. 그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예. 속기사 같은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렇죠. 아시죠? 이거 속기사 듣고 왜 하시는 이거 분. 하셔야 되니까. 어렵대요 속기사들도. 이거 예, 그죠. 속기사들도 그 이름 어떤 이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또 이름을 알려주고 그 녹음을 들려주니까 또 그 이름을 대요. 이게 유도나 암시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은 이게 거예요. 이거 일종의 피암시성이 있는 확증 거예요. 편향 예.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경찰도 그렇잖아요. 경찰도 누구 계속 얘기 그 이름 들리니까 비슷한 애를 아마 경찰이 그 학교 가서 찾았겠지 또래를. 그랬겠죠. 그러다가 누구 뭐 이를테면 홍유진 하니까 유진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유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들리는 순간 이제 맞는 거예요. 네.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최초의 녹음을 들려주고 내용 속에서 들리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그랬을 때는 다 제각각선에. 다르게 들린 거죠. 다.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고 나서 다시 녹음을 듣고 이름을 써내라고 그러니까 다 그 걔 이름을 적어내는 거야. 이게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은 편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거기서 들리는 이름을 써보시오 이렇게 하면 뭐 누구는 갑돌이, 누구는 뭐 순돌이, 길동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길동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하면 길동이야. 길동이 맞아. 이렇게 된 하는 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의 체포의 근거가 된 A군 이름은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네요. 참 이 사건은 네.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허술해요. 네. 수사 과정이. 그래서 결국은요 재판이 가가지고 예. 대법원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갔어요. 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예, 어린애들이라. 바로바로 저 길 잡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냥 대법원까지 가서 물적 증거도 없고 자백 인정 안 된다. 무죄. 그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이 높다. 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무죄. 범인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무죄. 범인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미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을 제가 선정한 거고요. 네. 답답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런 거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유추는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예, 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그럼 누굴까? 누가 그 아이 저 한군을 죽였을까? 네. 그 당시에 보도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네. 구이동 일대에서 불량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벅치기도 많이 하고 강도짓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네네. 상당히 많았고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칼 가지고 와서 겁줘 가지고 돈 뜯겼다는 그런 피해 진술도 꽤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걔들이 이 사건의 가해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학생이니까 학생 거 삥 치려고. 맞아요. 요맘때 사실 저도 기억나요. 교수님 왜 여기 한강공원 가깝게 있잖아요. 가깝죠. 거기 보면 아이들 그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늘 벅주족도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많았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또 뭐 그 보도 그 당시에 난 거 보면 그때 걔네들이 뭐 원조 계제라든지 사기, 특수강도, 공갈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질렀대요. 칼 들고 네네네. 다니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의 범행일 개연성도 있어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A군, B군으로 집중돼 버려갖고 딴 거는 다 털은 거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그래 거기에 맞춰져 갖고 한 진짜 이쪽 뭐 나머지 가능성 것들. 있는 데를 소홀히 털어버리면 나중에 거기 갔을 때 늦어요. 그렇죠. 그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이 건데. 부분이 나는 어디에서부터 그 바로 저 같았으면 네. 복부 찔른 거, 그 얼떨결에 찔렀다는 사건, 네네. 이건 깊이 찔렀단 말이야. 힘을 줘서 깊이 계속 찔러넣지 않으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그때부터 얘들이 얼떨결에 찔렀다는 얘들이 범인일까를 의심해 봤어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범인일 개연성도 두고 한 팀은 네. 나머지 팀은 아닐 경우에 다른. 그 불량배나 그 다른 놈들 네. 그쪽도 내사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야 돼요, 수사가.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한 군을 쫓은 그 두 남자는 그 지역 불량 청소년들일 가능성도 네네. 좀 있어요. 그 걔들한테 수사 확대했어요. 아니 일단 피해 부위랑 방식 측면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미숙한 어떤 그 특성이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학생 부류일 학생 부류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범행에 이용됐던 칼이 이게 흔한 거였대요. 흔한 거. 네네네. 그런데 이 칼이 또 안 꼬이려니까 참 그래요. 왜요? 이 손잡이 부분이 네. 울퉁불퉁해가지고 재질이 아, 이 지문이 안 나오는 칼이에요. 그럼 지문도 안 나오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서 그 수집한 모든 증거물은 진짜 밀봉 잘해갖고 칼같이 보관해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춘희 사건도 결국 나중에, 해결했잖아요. 네. 이때도 지금은 DNA 기술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2005년도면 뭐 DNA 그게 뭐 아직 발달이 안 제대로, 됐다고 예. 치더라도 그걸 제대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면 지금 뭐 조금이라도 한번 뭐가 생각해보세요. 나오면 칼을 들고 뛰었다면 당연히 땀이 나가지고 손잡이에 지문은 그 재질 때문에 안 나와도 손잡이에 DNA. 땀은 묻어요. DNA, 땀은 예. 뛰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몇 건의 DNA가 나왔거든. 그렇죠. 근데 근데 왜요? 이 이거를 칼이 어떻게 돼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무죄가 무죄? 나버리니까 검찰에서 전부 그 폐쇄해 버렸어요. 이거 이거는 정말 폐쇄해버렸어요? 바보. 폐기해 버렸어요. 폐기해 버렸어요. 응? 그뭐 검찰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 규정위에서 대법원 최종적으로 무죄 났으니까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보관하고 있어야지. 아니 이게 뭐 최종 판결이 난 건 맞는데 그래서 범인이 안 잡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잖아. 미제 미제 사건인데 그걸 사건이잖아요. 저 무죄 났다고 폐기 처분하는 사람들 어디냐고. 분명히 그 칼 들고 뛰었으면 그 땀을 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칼자루에 땀은 많이 묻었을 거예요. DNA 맞아요. 나왔으면 이거 범인 잡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때 없어. 아직 9월 초순경이기 때문에 이게 검경 합작으로 경검 합작으로 이거 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거. 이 사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짜증이 나요. 이거 좀. 지금 놔뒀으면 지금 기술로는 이거 충분히 하죠 DNA. 됐는데 예. 그거 이외에도 이제 이상한 사건이 좀 있어요. 이게 뭐요? 애들 2명이서 쫓았다고 그 진술한 윤 씨 있잖아. 아르바이트 윤 씨. 네네네. 목격자. 주유소 아르바이트. 이 사람이 이 사건 나고 경찰에 와서 진술을 해주고 나서 네. 조금 있다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뻑치기를 당했어요. 예? 예. 뒤통수를 가격당했어요. 예. 그때 뻑치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대. 야 이쯤 되면 증인으로 이 새끼 못할 거야. 증언 못할 거야. 이 자기 때리면서 예. 그런 말을 했었다는 거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벅치기 불량 청소년들 가능성이 또 높죠. 범인일 가능성이 그렇죠. 윤 씨가 유일하게 목격자니까 깐 거란 벅치기,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됐는지 여부를 좀 답답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녹음 내용을 나중에 정밀하게 들어보니까 1, 2 신고한 거. 네. 저 지금 흉기에 찔렸는데요 하는 내용이에요. 저 지금 흉기에 찔렸는데요 하는 내용이고. 네. 이 한군 같은 경우는 이건 부모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차가운 땅에다가 묻고 올 수가 없어서 네. 어머니가 성당 신도들하고 같이 성당 다니시나 봐. 네네. 집에 데려가고 집 앞에 마당에다 묻었습니다. 아들 아유. 묘를. 지금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경기도 집 앞에 한군 묘가 있어요. 마당에.
집 안에 그러니까 내 집 자식을 마당에. 다른 창 그 어디 야산에 흙 차가운데 마당. 두고 올 수 없어서 집 안에다가. 집 안으로 데리고 가고 마당에다 묻었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네. 저 이 사건 이렇게 막 보도되고 있을 때 약간 어머니가 막 이렇게 호소하시는 말도 모습 못했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한군 아버지 같은 경우는 뇌종양 환자였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 사건 아들이 그 사망했다는 소리 듣고 충격. 그냥 심각하게 악화돼 가지고 바로 사망했었고요. 아휴. 또 뭐 이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얘들이 이제 감정이 있었던 이유는 네. 그 아까 B군, 네네네. A군, B군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B군 같은 경우가 막 뭐 한군 욕을 좀 하고 댕겼다. 애들 때 뭐 그러지 뭐. 그래서 네, 한군이 저 정군을 때린 적이 있었다. 뭐 네. 이런 얘기 그래서 앙심을 품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등등도 있는데 애들끼리 뭐 크고 자라면서 뭐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하죠. 그러죠 뭐.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뭐 처음에 저 A군하고 B군이 자백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긴 해요. 예. A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소에 그 한군이 나를 손본다고 말을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하고 댕기더래. 그래서 아 제가 언젠가 나 때릴 거구나. 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나는 칼을 미리 저 구입해서 갖고 댕겼다. 아 그래서 그 칼이다는 거예요. 자백한 내용이에요. 네네네. 처음에. 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A하고 B가 우연히 그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만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 한군 얘기를 하게 됐대 서로. B군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맞았잖아. 예. 그래서 감정이 있고 A군도 한군이 언젠가 손본다고 그래갖고 불안해서 칼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한군한테 이렇게 앙심이 있는 애들끼리 만난 거네요. 그렇다는 우연히. 거예요. 그래서 예. 우연히 그날 저녁에 인근 마트에서 만나는데 예. 그 얘기를 하다가 한군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복수하자. 이런 이제 그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데 마침 버스 타러 걸어가는 한군이 보였다는 거야. 네. 그래서 마주쳤대. 그래서 그때 A가 그 칼 준비했던 꺼내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너희 새끼 죽여버릴 거야. 위험하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쫓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가 먼저 쫓아가고 B군이 뒤에. 뒤쫓아왔다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잡았대. 예. 잡은 다음에 겁만 주려고 예. 너 앞으로 그런 소리 나 손먼다는 소리 예. 하지 말어. 이러면서 이제 이 저 칼을 여기다 배에다 딱 들이대고 있는데 예. 한군이 달려들길래 나도 모르게 푹 찔렀다 이거야. 이게 이제 그 자백 내용이요. 네. 그 이후에 당황해서 도망치면서 칼을 버렸다. 예. 그때 뒤늦게 쫓아오던 이제 B군이 있길래 너도 도망가라고 그래서 같이 도망갔다. 네. 요거는 둘이 공통 자백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둘이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경찰에서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명이 공교롭게도 재판이 시작되고 네. 바로 이런 사실 없다. 범행 현장도 간 적 없고 우리 둘이 공무원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족 한군의 어머니 뭐 이야기를 빌리면 네. 처음에는 경찰이고 검찰에서 다 지들이 한 거 그대로 낱낱이 얘기하더니 예. 재판 넘어가면서 변호사 선임 되자마자 바로 부인하기 말이 시작했다. 말이 바뀌기 달라졌어요? 시작했다. 뭐 이거는 이제 유족이 하는 얘기고요. 어찌됐건 뭐 이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한군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문제가 됐네요. 돼버렸어요. 가해자가 예. 돼가지고 보도 나와서 또 어떻게 보면 죽고 피해당한 그런 꼴도 겪었고요. 근데 이 자백 내용이요 말이에요, 교수님. 이게 만약에 그 현장 증거랑 부합하는 그런 자료들을 그런 내용들을 그 이제 수사기관이 아이들한테 흘리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자백이고요. 내 말이요. 근데 또 다만 이런 좀 부합하는 그런 정보들을 슬쩍슬쩍 이제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또 맞춰서 진술하면 또 그것도 충분히 또 그럴싸한 진술이 되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쓰여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경찰들 말로 가정교사식 그 방법이에요. 너 이 새끼야 그때 빨간 운동화 신고 있었잖아. 그때 네가 바로 저기 쪽으로 던졌잖아. 이런 식으로 저 앞에서 가정교사식으로 그래. 톡톡 던져주면서 이른바 네. 얘기하는 이걸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시나리오가 나오죠. 근데 나오죠. 경찰이 일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들이 요 지금 했다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네. 말했다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네, 네. 그러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 상당히 높은 진술. 예, 그거 잘 정확하게 네. 보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얘들은 경찰에서 가혹행위 예, 했다고 예. 이제 근데 경찰은 뭐 지금 어느 때인데 애들 때리고 하느냐 이제 예.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담당 형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저 결코 고문 가혹행위 안 했다. 없었다. 안 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 시나리오를 쓴다면 모르지만 예, 우리가 걔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옮긴 건데 이게 조작이냐. 네. 그다음에 눈빛만 봐도 안다. A가 범인 맞다. 응? 세월이 가면서 진짜 자기들도 반성을 많이 했대. 우리가 잘못했나? 그 당시에. 실수했나? 예. 수없이 복귀했지만 걔가 범인이라는 거는 여전하다. 그렇게 우리 생각한다. 생각은. 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A군은 그 당시에 당일날 알리바이를 대면서 게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컴퓨터 그 확인해 보니까 게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너 게임도 안 했는데 거짓말해? 그랬더니 네. 그때서는 또 만화방에 갔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만화방에 갔으면 그 입증할 수 있는 거 대박 그랬더니 그때는 그 친구하고 예. 대여점에 그 만화방 대여점 알바생 진술을 받아왔더라.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는 형사들이 볼 때는 이건 거짓말하는 건데 변호사하고 이렇게 해서 말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네. 식으로 의심하는 것 같아요 형사들은. 네네네. 요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이쪽 그래서 양쪽 진술을 다. 제가 한번 다 지금 그 조사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네네. 제 판단을 약간 좀 거기다 붙여볼게요. 네. 저라면 우리 또 홍 박사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네. 그래도 한 번 딱 찌르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러면 네. 면식범이라면 한 번 딱 찔렀을 때 얘가 죽었다고 판단했을까요? 아니겠죠. 그거 살으면 지가 바로 걸리죠. 불확실한 상황이죠. 불확실한 네.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살면은 이제 자기는 교도소 가는 범인이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면식범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죠? 내가 탁 찔렀는데 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고는 지금 난 도망간 거 아니야. 예, 예. 그런 거죠. 그럼 면식범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찔러놓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필요 없이 도망가도 어차피 난 모르는 나는 사이니까. 모르니까 상관없지만 네. 만약에 A군이나 B군 같았으면 그렇죠. A군이 푹 찔렀으면 지목을 할 텐데. 그리고는 지금 찌르고 놀래서 도망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한 번 찔러서 얘가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살으면 지한테 바로 경찰이 올 텐데. 그렇죠. 근데 A군 같으면 한 번 푹 찔러고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 물론 이 아이들이라면 내 말이 이제 거기다 전제 조건 하나 더 붙하네. 맞아. 요걸 그래서 면식범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맞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특성만 보면 면식범이 아니라면 A군이나 B군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네. 다만 지금 홍 박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일저질 놓고 피한다는 개념으로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니까. 예. 어린애들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 사건 피해자가 성인이었으면 딱 그냥 거의 아유, 비면식범 가능성이 높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애들이니까 당황해서 한번 찌르고 나중에 걸리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모르겠고. 도망간다 예. 가는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면식범이 아니니까 찌르고 도망갔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요쪽으로 경찰이 좀 신중히 생각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아쉬운 부분이 그 동네 인근 네네. 이 폭력배 불량 청소년들 아이들. 걔들 조사 안 한 거 요게 상당히 아쉬워요. 그 부분을 그 즈음에 집중적으로 딱 해가지고 네. 꼭 그 쓰레들끼리는 알아요. 알죠. 알아요. 맞아요. 몰래 댕기는 애들끼리는. 네. 그러니까 경찰이 A군, B군에 집중하면서 네. 다른 한편으로는 불량배들만 조금 이쪽에서 한 서너 명씩 따가지고 와서 그 연관관계 밝히다 보면 연결해서 어디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해버렸어 이쪽은. 그냥 얘들한테 집중해서 몰빵해버린 거예요. 너무 초반부터 이게 특정을 해버려. 특정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건이 어떤 그 수사한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네.
찔렸는데 깊숙이 찔려서 대동맥이 파열됐다면 이건 상당히 힘을 줘서 찌른 거지 고의로. 깊게. 얼떨결에 개가 말하는 대로 얼떨결에 한번 푹 찔르고 도망간 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부분 간과한 거 실수한 거예요. 네네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음 확정 편향. 녹음 소리 듣고 그쵸. 그거 한 거 이거 네. 잘못 문제가 생각한 거. 있었고. 네. 그런 부분 보고 불량배 같은 거 안 본 네. 거. 그다음에 그 대질 신문 하는데 두 사람 갖다 놓고 얘들 맞아요 하고 물어본 거. 네. 이거 엄청나게 실수한 거예요. 라인업을 너무 잘못한 예. 거. 이런 부분 등등을 보면 이 사건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러게요. 이게 꼭 미제 사건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꼭 들어요. 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미제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형사들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한 걸로 처벌받지 않은 걸 보면 네.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변호사 쪽에서만 주장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서 이게 무지하게 아쉬운 사건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키워는 고등학교 1학년 내 자식이 맞아요. 오직하면 딴 산에도 데다 못 묻고 우리 집 묻고. 마당에다가 묻을 내 자식이잖아. 맞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저 불귀의 객이 됐는데 범인도 못 잡고. 범인을 못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이건. 진짜 너무. 그래서 혹시 우리 방송을 듣고 이 사건과 연관돼서 네. 좀 뭐 알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불량배들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놓고 보면요, 교수님. 이 지금 피해자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 남성 2명이 무슨 고등학생 아이 1명을 해코지하자고 막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그렇게 그건 크지 없어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이에요. 그 또래예요.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 또래예요. 예. 분명히 그 또래인데 A군과 B군이 아니라면 예. 일단 뭐 법상으로는 무죄 떨어졌으니까 걔들은 아닌 거고요. 네. 아니라면 불량 청소년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 아니 어떻게 대질 조사를 걔들 맞냐고 물어. 난 너무 잘. 이거 아주 기본이거든요. 기본. 글쎄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해가 이게 제가 미제 사건 하다 보면 참 답답해요. 하여튼 예. 아이의 그 한인택군의 우리가 명복을 빌어 88년생이더라고요. 그 올림픽 때 태어난 아이인데 명복을 빌고 아마 한군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하늘은 있으니까 네. 어떤 형태로건 제보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신범이 검거되기를 네. 저희가 바랄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미제 사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